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고용지표 앞두고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 속도리 조절이 될 것 같긴 한데, 그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 될까? 이걸 고용지표 보고 판단해보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하락했고, 야간 선물은 약간 올랐거든요. 뭐 계속해서 좀 조심스럽게 출발한 다음에 보자. 이런 시각이 우세한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증시는 낙폭을 좀 전일 대비 줄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세 종목 빼고 나면은 또 40포인트 빠진 거였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미증시는 3대 지수 다 빠졌고 러셀 2000은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업종으로 봐도 뭐 상승 업종, 하락 업종의 숫자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어떤 방향성보다는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좀 따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연속적으로 올랐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 그리고 뭐 CNBC에서 나온 어떤 분석가에 의하면 밸류 부담이 좀 있다. 계속해서 좀 밸류 부담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뭐 증시 영향을 준 주요 뉴스들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지표, 이제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FOMC 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지표잖아요. 그리고 이 FOMC 회의에 이 지표를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도 횟수, 지금 증권사별로 내년도 뭐 2번이다, 최대 4번이다 이렇게 엇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횟수, 인하 횟수에 대한 어떤 전망도 또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거 보고 나서 움직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준 인사들도 그렇고 증권사들도 12월에 내리는 거는 유력하다. 뭐 지금 확률상 한 70% 정도 되죠. 그 이후에는 속도 조절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정치적인 변수들, 뭐 블룸버그에서는 한국과 프랑스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점은 좀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뭐 다만 이제 미국에는 별 영향 없을 거야. 오히려 뭐 다른 나라들 흔들리면 미국이 더 주목받게 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자체는 그렇게 영향은 없지만 변수로서 주목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한때 10만 달러 넘어갔었죠. 근데 최근에 20만 달러까지 내년에 갈 것 같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거든요. 스탠다드 차트나 톱니 뭐 이 분석가는 내년도에 2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거로는 뭐 주요 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비트코인을 편입하기 시작할 거다, 뭐 이런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 나오는, 또 일부에서는 10만 달러가 상당한 고점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상당한 고점이라고 제가 표현드리는 건,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가, 이제 나는 충분히 수익을 냈어 라고 생각하는 매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뭐 증시 관련해서는 BNP 파라바에서는 이번 고용지표가 일자리는 좋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임금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평가하기에는 비교적 중립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봤고요. 웰스파고에서는 내년도 증시 6,500에서 6,700까지 올라갈 거고, 금리는 2차례 정도 내려갈 거다. 그리고 증시 끌어올리는 동력은 AI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UBS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금리 인하하고 AI 효과로 내년도까지 증시가 올라갈 거고, 미국 내에서 유틸리티, 기술주, 금융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도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후에서 나온 분석에 의하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동안 또 열광을 했잖아요, 투자들이. 결과적으로 별 성과가 없다. 왜냐면 잠시 후에 또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피해주들도 지금은 원위치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다는, 또 최근에 중소형주가 좀 눌리고 있죠. 그래서 반짝하고 나서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 뭐 이런 주장들도 나왔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테슬라 주가가 신고가 경신하는, 최근 고점을 또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350달러가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지금 뭐 거의 369네요. 369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로보택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 400달러, 그러니까 뭐 회사 탐방하고 와서 봤더니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00달러까지 목표 주가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모더나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게 모더나가 뭐 이렇게 특징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그 대통령이
보건장관 지명하면서 이 사람이 백신 음모론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 지명됐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거의 하락한 거 복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두고서 트럼프 트레이드 자체는 그렇게 크게 반짝 몇 주 정도는 영향을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영향을 장기로 준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왔고 그 근거로 모더나가 제시가 됐습니다. 뭐 종목들 대형주들 보면 뭐 거의 혼조였어요. 뭐 어제 같은 경우 빅테크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딱 종합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뭐 테슬라 올라간 거 이외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웨트풋인가요? 거기서 미국 투자자라면 반드시 포트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해서 좀 플러스 난 것 같고 그 외에는 이렇게 의미 있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어서 뭐 특징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신중했고 개별 재료에 반응한 일부 종목만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미증시는 올해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니까 그 거의 100년 동안 놓고 봤을 때 2년 연속해서 25% 이상 올라간 사례가 3번밖에 없었거든요. 3번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마지막도 1997년, 1998년도 아시아 막 외환위기 터졌을 때 그 시절, 막 그때 이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100년 동안 이제 4번째 나타나는 현상. 그만큼 외국인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들은 올해 굉장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색깔 보면 녹색이 올라간 해거든요. 근데 이게 딱 봐도 미국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구나. 그게 딱 느껴지죠. 1990년대 이후를 놓고 보면 미국이 빠진 해가 7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어마어마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근거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투자 자금 들어오고 있는 걸 보면 역대 최대. 최근 4주 동안 들어온 자금으로는 사상 최대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미증시에 쉽게 빠지진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블룸버그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증시로 넘어오면 어제 하여튼 한국 관련된 뉴스는 매일 나와요. 지금 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 이후에 민주주의의 규범을 회복하고 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충격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면서 뭐 한국의 시스템의 강점을 보여준 거고 상황 해결하는 성숙함이 확인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5년짜리 CDS 프리미엄이 목요일에 떨어진 걸로 봐서 심각한 폭력 없이 안정된 상태로 돌아간 걸 일단은 좀 평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꼭 닿는 건 여전히 변동성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등판 자체가 한국 증시에는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여기에 악재가 더해진 점 이거는 좀 당분간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냥 당분간 변동성이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우리 증시를 잘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 이틀 계엄 사태 터지고 36포인트 빠졌다가 어제는 22포인트 빠졌으니까 좀 진정이 됐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죠. 근데 약간 착시가 있어요. 어저께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9포인트 정도 올렸고 고려아연이 무려 어제 코스피를 8포인트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17포인트를 어저께 세 종목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4일 낙폭이 36포인트였는데 어제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려 물론 이제 고려아연은 그제도 영향을 준 거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만큼 빠졌으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 어제나 그제나 지수 낙폭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또 중소형 업종 지수는 이틀 연속해서 1% 넘게 빠졌잖아요. 근데 다만 연기금이 개입이 되면서 대형주를 끌어올리고 그 여파로 지수는 일단 방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상승 종목수가 어제보다 50포인트 이상 늘어나야 됩니다. 이 구도가 나오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 코스닥은 거래 대금이 줄어서 그냥 완전히 투자 심리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낙폭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는 상당한 평가를 받을 만 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하락 종목수가 어제도 거의 1200개 나왔어요. 최근 5일 동안 하락 종목수 1200개 전후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4일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제 최고 좋은 경우의 수는 오늘 1000개 이상의 상승. 그러니까 사실 코스닥이 최근에 이틀 하락하면 3일 차이는 반등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거든요. 그런 패턴이 나와지면 가장 좋은 결과고 제가 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코스닥 올라갈 타이밍일까요? 하고 물음표 찍었더니 제목도 그렇게 달았다고 막 제목을 어떻게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목을 제가 달아야 될지를 달고 나면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주신 건 제가 물론 아는데 제목 다는 입장에서는 그거 참 난감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하락 종목이 줄어들어야 돼.
그리고 특히 상승 종목 1000개 이상 풀어줘야 이번 국면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평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요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기관이 계속해서 좀 매수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요 그 기관 매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지했던 게 675였는데 675 몸통의 하단이 그 위치였거든요. 근데 어제 그걸 뚫고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675 이상 회복이 되고, 그리고 상승 종목수가 1000개 이상, 아니면 이제 최악의 경우는 상승 종목수가 하다못해 한 600개 이상이더라도 나와줘야 이번 국면이 피크를 지나갔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으니까 오늘 양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키맨은 삼성전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제 올라섰고 연기금이 대량으로 매수 붙어서 주가가 이제 플러스 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올라간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블랙웰 다음 루빈 출시가 앞당겨질 것 같다. 그리고 좀 실적이라든가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회복이 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이제 영향을 줬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기금 개입으로 올라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특징적인 게 양봉이 3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3일 동안 올라간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9월 이후에 양봉이 3일 연속 나온 적이 없어요. 예, 보시면 8월 말에 3일 연속 양봉 나온 거 이외에 연속 양봉이 나온 적 없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 인식은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이런 종목이었어요. 근데 어제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5일선까지 회복이 되면서 53,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120월선이죠. 이걸 이제 위에서 넉넉하게 올릴 수 있는지 삼성전자를 보고 투자들이 이번 국면 끝났구나 또는 안 좋은 상황에서의 피크는 지나갔구나 이렇게 가늠이 될 거니까 이 부분 주목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그 중소형주의 회복 이게 나오는지 중요합니다. 이틀 연속 1% 넘게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전히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하고 있죠. 매도가 좀 진정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전일 올라갔던 게 반도체였고 하락했던 게 제약과 2차전지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중에서 한두 개라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라도 움직여줘야 지수가 방어가 되니까 이 3대 업종이 어떤 흐름을 좀 잡아주는지 이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정치 뉴스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뉴스 하나하나에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지수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뭐였지? 라고 저는 궁금했는데 블룸버그 보니까 이제 이런 코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블룸버그 나온 거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이런 거 없이 이제 생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막판에 빠졌던 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그 추진, 이거를 이제 여당 측에서 반대하기로 했다. 뭐 이게 이제 지수 하락의 요인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좀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막 선물 쭉 매도했다가 또 복원되고 이런 과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 하나하나 변화될 때마다 여전히 민감하기 때문에 분차트가 갑자기 급변하면 그쪽 뉴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건 대만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왜 대만을 이야기하느냐. 12월 들어서 매일 올라가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주말 증시 전망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주간 증시 전망대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아에서 한국과 대만을 유난하게 매도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아마 이제 반도체라는 고리가 있고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12월 초반에 강하게 매수하면서 이제 들어왔던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만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걸로 봐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마 제조업 지표 돌아서고 하면 IT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바닥섰다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이제 조금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좀 정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간 증시 전망대 때도 대만 증시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대만 증시 계속해서 참고를 해보면서 이번 사태의 어떤 종료,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빌드업을 좀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빌드업이라는 건 뭐 선물 옵션의 변화가 생기고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생기면 빌드업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도 보고 제가 또 내용을 그때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오시는 김에 그냥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시면 이 방송이 알고리즘에 많이 노출돼서 유튜브에 많이 뜬다고 하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